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월세가 있다. 차임이 있는 임대차가 있죠. 보증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임차권에 등기는 필수 요건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업자 등록 역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상인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확정일자 가능하고 미등기 전세도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물거래 관계로 전세 등기를 요하고, 그리고 임차권이기 때문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청구 가능한데, 민법상 제도, 이거는 상인법상 제도, 등기 명령은 뒤에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적용법은 주된 부분이 영업용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임대차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가 보면은 망했습니다 하고 땡처리, 양말 팔고 속옷 팔고 하는 그런 임차인. 근데 그런 임차인이 갑자기 1년 주장하고 5년 갱신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개거래할 때 어떻게 돼요? 일시자를 써야 돼. 계약서에. 계약서 제목에 일시 임대차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안 돼.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세 상인의 상가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환산보증금, 부가세. 어떡하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이다. 부가세 별도. 그러면 월세가 330인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지방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만약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으로 본다면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죠. 근데 부가세는 월세로 안 본다면 사실 월세 아니죠. 세금이지. 그죠? 월세를 안 본다면 상인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국세청이나 법무부 질의 해심보다는 그래도 판사가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서울시 4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4억 원 이하짜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기타 2억 4천, 그 밖에 1억 8천 이렇게 되고,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차임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그게 100분의 1인데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이라면 300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천은 아니겠죠? 너무 적죠? 30억도 너무 많죠? 3억이죠, 3억. 300은 3억. 그 다음에 법인의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법인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영세 법인들 많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법인의 임대차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 1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주장하든지 1년을 주장하든지 선택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1년을 약정했어요. 1년. 근데 6개월 약정했다. 그럼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해도 되고 1년을 주장해도 되고,
근데 뒤에서 나오지만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네.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도 없어요. 그러면 자동갱신 되죠? 그죠? 법정갱신.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하다가 1년 지났어. 그러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소멸하죠? 이따 또 나오지만. 근데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요때 해지 통과하면 돼요. 요때. 그러면 요때 만료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한 달 전에 해지 통과해야 됩니까? 주택임대차처럼?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한 달 전에 해지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존속기간 만료 시 상당 기간 안에 해지 통과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게 주임법과 약간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다시 보면 자, 1년 약정하죠. 그러고 이제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구나. 다시 1년 연장된다. 다만 임차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빠져나올 수 있다. 장사 안 되는데 뭐 빠져나올 수 있다. 요게 법정갱신 규정, 자동갱신 규정. 근데 뒤에서 보지만 5년까지 갱신 요구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달력에 체크해놓고 있다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갱신 요구. 법정갱신 제도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정갱신 되잖아요.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야 계약서 1년 썼으니까 좀 빼줘야 되겠다. 나가라고 하네. 그러면 임차인이 수긍을 하면 나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긍 못하면 뭐요? 갱신 요구. 수긍 못하면 갱신 요구. 다시 연장이 되죠.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연장돼요. 그러면 갱신 요구 아닌가니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3개월 만에 임대차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정갱신이 좋아요?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게 좋아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정갱신이 낫겠죠? 아니 갑자기 장사 안 되면 해지 통과하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법정갱신이 됐던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던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구나. 그러면 법정갱신 되는 거죠? 그럼 법정갱신 된다면 임차는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연장됩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다만 최초 임대차 시부터 5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있어요.
자, 보시면 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었다.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로 본다. 근데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나간다 소리였구나. 그 얘기는 없죠. 여기서는. 그러면 법정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거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카톡에 일이 소멸됐네. 그러면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만료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갱신 요건인데 먼저 설명드렸죠. 갱신 요건 5년까지 행사하는 거. 그러나 건물주는 야 그냥 나가 나 너의 갱신 요건 못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사유가 쭉 있잖아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과거 전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자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누적액이죠. 누적액. 2기 이상 누적액이 차임이 연체 중인 거죠. 그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이상 연체 중인 거예요. 이따 또 나오지만 3기 이상 연체 중인 건데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뭡니까?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야. 너 석 달씩이나 연체한 사실 있잖아. 전과입니다. 전과. 근데 현재 연체 중이라면 현재 3기 연체 중이라면 즉시 해지 사유. 그냥 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 요구 거절 사유의 3기는 과거 전과고 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뭐 다 그런데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뭐 이런 거. 임차 목적물을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재축한다. 재건축하는 거. 그런 게 갱신 요구 거절 사유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 특이하죠? 보증금이 5억이야 5억. 보증금이 6억이야 6억. 환산보증금이 6억이라고요. 그래도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년까지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요. 있다 보면 대항력도 있어요.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예컨대 서울시 4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근데 5년까지 갱신요건에 행사할 수는 있는데 보증금 월세가 문제예요. 연단위 9%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요. 보세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요게 문제예요.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이런 거 고려해서 20% 30%까지 올려달라 할 수 있다니까. 어느 경우에 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 0.9% 증액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학원을 가지고 제가 학원 사업을 합니다. 이것저것 하지만
보증금이 뭐 6억이다. 환산보증금이. 근데 갱신요건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학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서 1위 하고 있어요, 1위. 수강생 수 제일 많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구속됐어. 아이. 그래서 대리인이 병한테 팔았더라고요. 새로운 수익권자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수익권자가 나타난 거죠. 이따 보지만 사학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권도 있고요. 대학력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증금을 50% 올려달라는 거야. 보증금 월세를 50%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요게 그 301호라면 303호가 9억인가 그래요. 환산보증금이. 요거.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요 고려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올려달래요. 그것도 한꺼번에 몇 억씩 올려달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그 영세상인이 아닌 경우는 아무리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 아주 약하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 한도 연 9%까지 증액 청구 가능하다.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증금 3억이다. 연 9%까지 증액 청구 가능한데 형성권입니다. 역시.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연 12% 제한을 받는데 개정된 내용이죠.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그러면 보증금 1억 원을 월 임대료로 전환한다? 그러면 연 1200만 원이네? 그럼 월세로 하면 100만 원이네요? 근데 기준금리가 2%다. 곱하기 4.5면 9%인데 연 900만 원이고 월세로 하면 75만 원이네? 그러면 100만 원이나 75만 원 중 낮은 거에 의한다. 그래서 75만 원으로 월차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보증금 4억 원 초과의 상가 건물 임대차일은 적용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보증금이 6억이다. 갱신 요구권이 있고 대학력도 인정이 되지만 9%까지 올리고 그건 아니에요. 시세에 따르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주의 과다한 인상 요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옆에 호수 임차인하고 짜고 지들끼리 9억으로 올려놓고 나보고 9억 달라고 한다면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다. 그 다음에 대학력인데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일 2일이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로부터 대학력이 있다. 대학력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서 정해주거든요. 날짜를. 사업자 등록 빼면 안 됩니다.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가수 리쌍이냐 뭐냐. 그 가수 리쌍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팀 이름인가? 그 모르겠지만 그 신사동 쪽에 그 상권 활성화되어 있는데 건물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현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졌잖아요. 임차인 내쫓는다고. 대학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초과하니까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안 나가도 된다.
대항력은 있다. 근데 월세를 엄청 많이 올려달라 청구하는 거 할 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주임법과 마찬가지예요.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제도가 있어요. 공동신청.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는데 뭐 은행 지점이다. 옛날에는 전세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공동신청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에 제한이 없다. 가령 서울시 보증금 4억 원 초과의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자, 보증금 6억 7억 갱신 요구권이 있고 대항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인데 경매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겁니다.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등기가 있을 때도 우선 면제권이 있다. 특히 임차권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민법상 제도인데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서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밖에 없어요. 우선 면제권 없어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자가 건물주 동의 얻어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는 공동신청으로 민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고 주임법과 상임법에 따라서 우선 면제적 효력도 있다. 뭐 효력을 일원화시킨 거죠. 차별을 둘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에 보증금 등 일정액의 보호는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아까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갖춘 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뭐 낙찰가가 4억 원이다. 2억의 범위 내에서 뭐 선순위 저당권자도 가져갈 게 있어야 되니까 2억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자, 서울시는 6천만 원 이하짜리, 6,500만 원 이하짜리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보시면 최우선 면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는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과 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 주택의 임차인인데, 강남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임법에서는 환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있어요. 근데 상가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 가지고 따져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 중에 최우선 면제 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주택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는 경우가 많겠죠. 이해되세요? 환산보증금이에요. 주임법은 환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보증금이에요. 근데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합계가 6천만 원 이하짜리. 다른 지역 나오죠. 서울시 기준으로는 6,500만 원 이하짜리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효력이 주임법과 동일하고 해지. 상가 임차인의 즉시 해지 사유가 상임법에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이기 차임 연체냐 논의가 많았는데 아예 2015년도 추가했어요. 3기 차임액에 달한다. 현재 진행형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고 있다.
월세를 약정했는데 3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다. 그럼 즉시 해지 사유가 된다. 어차피 그 5년까지는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 5년 이상 영업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2달 29일까지는 밀려도 되죠? 쫓겨나진 않으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IMF 때 명동 가서 고리로 사채 얻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도. 그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그래서 대기업을 이뤘던지 중소기업을 이뤘던지 그 잘 나가는 회사들 역사를 보면 정말로 고비들이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할 때도 고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하루 늦었다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2달 29일까지 연체하라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규정, 요거 추가된 건데 언론에서 하도 떠들다 보니까 추가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전 3개월 그 사이에 권리금 받아먹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직접 권리금 챙기는 건물주 있죠?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단, 아까 갱신요구 거저 사유 있었잖아요. 뭐 철거 재건축의 사유가 있다든지 고의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챙겨 먹는 거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 챙기는 거 방해한다 이거. 방해한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권리금 1억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건물주할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다. 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는 거죠. 자, 보증금 4억을 초과한다. 초과한다. 오전까지 갱신요구권이 있다. 맞죠? 대항력이 있다. 맞죠?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맞죠? 그겁니다. 끝났나 보다. 어쨌든 뭐 프린트도 그대로 돼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한번 다시 챙겨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협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죠? 예.